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유세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운동 시작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첫 유세지로 원주를 방문한 데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내일 같은 곳을 방문해 강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5%포인트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강원도 방문 또한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강원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강원 공약화가 담보돼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1,452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진단 검사량 감소 효과가 사라지자 하루 새 7만 명 넘게 급증했는데요. 일주일 전보다는 1.9배, 2주 전보다는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며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도 속도가 붙은 가운데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2월 말에서 3월 중 정점에 이르러 최대 27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은행에 미국, 유럽과의 거래를 봉쇄하고 서방 금융권에서 러시아의 국채 발행 및 거래를 중단해 돈줄을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이번 조치를 1차 제재로 언급하며 추가 행위에 따른 단계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 수출 관련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사전 등록을 마친 재외 유권자 2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다만 전쟁 위험으로 재외국민 철수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확진자 및 격리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3월 4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취약 대상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동복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치원, 초중고교에 자가 진단키트를 지급함에 따라 시설 보호 아동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가 진단키트를 배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감염 취약시설인 아동복지시설의 직원들은 자비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받을 때도 아동복지시설 직원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한정된 예산안에 선착순으로 진행된 청년 희망적금의 가입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 요건에 맞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 희망적금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오는 25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은행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윤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인데요. 지난 일요일에 폐막식을 끝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시간에 최동철 스포츠 전문 대기자 모시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첫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나 중국이 코로나 그래도 그 위험 속에서도 예. 성공적으로 했다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로서는 텃세 판정 있었고요. 세계 스포츠사에는 그 도핑, 약물, 금지 약물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클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선수를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에 네. 이 자리에 출연하셨을 때 네. OX 퀴즈를 하셨어요. 했었죠. 네, 대회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네. 한번 가졌는데 그 예측치가 맞았는지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네. 첫 번째 질문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합 1위 국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5를 들어주셨는데 그때 정확하게 저충했어요. 예, 노르웨이로 했죠. 예. 왜냐하면 노르웨이가 이번에도 16개 금메달로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 수로. 네. 그리고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했던 14개로 이제 1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이 24회입니다만은 23번 동계 올림픽에서 그 노르웨이가 118개 금메달을 따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국가적으로 노르웨이는 특히 이제 그 스키 종목에서 바이슬런이 강하기 때문에 예. 1위가 될 것이다 예측했던 건데 뭐 그대로 맞았죠. 그렇군요. 예. 예측이 그대로 들어맞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대한민국 종합순위 10위권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살짝 좀 빗나간 우리가 느낌이 있어요. 14위 했죠. 예.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예. 9개 메달로 우리가 14위 밀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남자 1000m 쇼트트랙에서 황대현 선수, 이준 선수 이건 사실 결선에 올라가는 건데 이건 사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텃세 판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14위로 밀렸는데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때 우리가 금메달 5개, 8개, 584로 예. 동메달 4개 우리가 92개 가운데 우리가 7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14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쉽죠. 이거 원래 네. 스포츠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질문 드렸었던 게 동계 스포츠 스타 강원 선수 중에서도 탄생할 것이다. 정확하게 당연히 예측이 적중을 했어요. 황대현 선수가 1500m 금메달 또 메스 이 5000m 계주에서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는 뭐 황대현 강원도청 소속이고요. 아까운 것이 뭐 이상호 선수라든가 뭐 또 그 김보름 선수 여자 컬럼이지 아쉽긴 합니다만 예. 그런대로 강원도는 동계체전에 여기가 뭐 그 요람이고 여기가 그렇죠. 아주 예. 개최로서 최고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우리 대 기자님의 예상치가 많이 적중을 했었던 일이었고 지스포츠 스타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 스포츠 스타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올림픽이 이제 4년마다 예. 제가 뭐 메달 수를 얘기합니다만은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올림픽 IOC는 국가 간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젊은이들 스포츠를 통해서 그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이 어느 나라가 유리다 하는 거는 언론에서 하는 거지 IOC는 결코 국가 간의 경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그 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스타가 꼭 나오게 돼 있는데 중국의 아일런 구라는 선수가 예. 이 선수는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에요. 2019년에 중국으로 이제 귀화를 했는데 이 선수가 프리스타일에서 금메달을 땄었어요. 예. 2개, 은메달 하나.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아일런 구 선수가 작년에 광고로만 400억을 벌었어요. 우리나라 돈. 그리고 이번에도 금메달 최고의 스타가 돼가지고 한 1000억을 벌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뭐. 근데 이 선수가 스탠포드에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럼 중국 네티즌들이 지금 야단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흑인 선수 그 예린 그 잭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흑인 선수는요 다 아다시피 아프리카 아니겠습니까? 예. 겨울철 스포츠 얼음이나 눈에 서는 건 약합니다. 그 체질적으로. 그런데 예린 그 잭슨 선수가 여자 스피드스키도 500m에서 첫 금메달 따냈어요. 이것이 동계 올림픽 사상
첫 번째 금메달이에요. 물론 남자 선수가 이 샤니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2000년 토론토고 2010년 밴쿠버 대회 때 금메달 따낸 적이 있어요. 남자 선수가.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 사상 흑인 선수가 여자 선수는 이것이 처음이죠. 예. 그런가 하면 노르웨이에서 보에라는 선수가 4개의 금메달 따냈어요. 한 대회에서 금메달 4개 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동계 스포츠에서는 되게 이거 중요죠. 그러니까 80년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에릭 하이드라는 선수가 5개의 금메달 따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전에 이제 우리 인제 출신의 이영하 선수가 주니어 때는 에릭 하이든을 꺾은 적이 있습니다만 예. 이것이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선수들의 약진이 아주 빛났던 대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배추보이 이상우 선수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상우 선수는 배추보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 평양 대회전에서 스노보드에서 은메달 따내지 않았습니까?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뒀다가 은메달 뒀다가 그래서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결승전에서 러시아 선수 때 0.01초 차로 결국은 준결승에 너무 오지 아쉬웠어요. 못해서 5위에 그친 거 이상호 선수.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아깝습니다. 뭐 다다시 배추보이 고향은 정선에 에서 배추밭을 해가지고 결국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깝죠. 이상호 선수. 그다음에 여자 컬링. 팀킴도 아쉬웠어요. 이건 뭐 솔직해서 10개 팀이 풀리그로 해서 4팀이 이제 상에 오른 건데 금메달은 영국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팀김이 이겼었죠. 9대7로 이겼어요. 그런데 은메달은 일본이에요. 일본을 10대1로 이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보니까 다다시피 주장 스킵이 이제 김은영 선수, 그다음에 이제 이 리드가 김선영 선수, 3위 김은정 선수 모습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세컨드가 김초희 선수, 그다음에 서드가 김경애 선수였는데 김경애 선수가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력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평준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 강릉 소속이죠.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때는 이제 경상북도 였습니다만은 여자 컬링이 아쉬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겼던 팀이 금은 특히 일본과의 6차전 경기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예선전에서는 우리가 2점 차로 지고 그다음에 결승전에서는 우리가 한 점 차로 이겼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일본을 이겼다는 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위로를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이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편파 판정도 있었고 한복 논란도 있었고 뭐 처음 시작부터 외교적 보이콧에 참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사실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여름철 올림픽 하계 올림픽을 치르면서 14년 만에 그러니까 올림픽이 1896년에 시작됐어요. 하계가. 동계올림픽은 28년 뒤인 1924년 프랑스 샤모니로부터 시작됐어요. 늦게 시작됐는데 한 도시에서 동계 하계 열린 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텃세. 근데 항상 스포츠에는요. 홈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러나 좀 심하던데요. 1000m. 이건 뭐 황대훈 선수는 이준 선수는 결선에 오른 건데 이거를 실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선수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또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도 하고 뭐 IOC 위원 만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판정에 불리함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것이 도핑입니다. 발리에바 선수. 발리에바 선수가 16살이 안 됐죠. 15세 10개월이 됐는데 트리베타 지딘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심장약 협심증 치료제예요. 이거를 먹으면은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이 발리에바란 선수는 작년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던 러시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4회전 점프를 하니까 283.48점에는 비공인이에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228.56점으로 했을 때가 최고 기록이에요. 283점이니까 세계가 놀랐어요. 그래서 천재 소녀라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
그 이 러시아 선수권 대회 때 그 이 도핑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금지 약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뒤늦게 나왔어요.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검사를 어디서 했냐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갔는데 그게 2월 8일 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하고 나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러시아 그 반도핑기구에서 징계를 주고 징계를 줘야 되는 징계를 안 주고 올림픽에 출연을 정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빨리 해봐 그 이쪽에서 변호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출연할 수 있겠고 됐고 그러나 IOC나 세계 반도핑기구나 국제 빙상연맹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소를 했습니다만은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이건 또 처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나이가 아직도 그 미성년자라는 거. 그리고 통보를 늦게 해줬다는 조건으로 해서 출연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단체전에서 금메달 땄어요. 거기에 발리에버가 아주 최고의 점수거든요. 이번에 아직까지 금메달을 못 주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이제 IOC가 그 금지 약물로 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금메달이 박탈을 당하면은 중국이 지금 3위거든요. 4위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3위가 되고 중국이 4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금지 약물 파동은요. 앞으로 스포츠 중재재판소하고 IOC의 알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주도로 이런 도핑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는 게 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2011년부터 그때 푸틴이 지금도 푸틴이 대통령입니다. 그때부터 국가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도쿄 올림픽도 그렇고 이번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도 러시아로 출전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국가올림픽위원회로. 그러니까 러시아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요. 러시아 국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국가도 그 나라 국가가 연주되어 있는데 차이콥스키의 연주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릅니다. 그만큼 금지 약물, 도핑 검사는 이건 왜냐하면 그 금지 약물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러시아는 그전부터 우리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땄잖아요. 그때 금메달은 러시아의 소트니코바라는 선수예요. 소트니코바 선수는 금메달 따고 나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은 역시 러시아의 그 자기 토바라는 선수예요. 근데 은메달은 역시 러시아의 메드베드. 그 선수들은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게요. 이번에도 그 이 투투 바레자라는 코치가 여자분인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훈련하고요. 선수들이 잘못하면 머리채 잡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IOC가 지금 그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이 금지 약물, 도핑 검사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요.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각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동계 스포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2024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열리게 돼 있습니다. 기대가 커요. 정확히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그 세계 70개국에서 이제 그 선수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강원도는요. 그 동계 스포츠의 요람이면서 중심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황재현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 따고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이 썰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윤성민 선수가 이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루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게 왜냐하면 경기장을 한 1,000억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1년 예산이요 운영하는데 20억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도 사실은 슬라이딩 센터, 그 썰매 경기장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2024년 세계 유수 그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그러니까 강릉, 평창, 정선, 횡성 네 군데서 열립니다. 더 이제 우리가 투자도 하고 하면 또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 기자님 오늘 모셨으니까 내일 새벽에 강원도가 낳은 세계적인 슈퍼스타의 이벤트가 있던데요.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우리 강원도 출신 아까 제가 에릭 하이든 얘기를 하면서 이영하 선수 세계 주니어 선수가 1위 했던 선수인데 결국은 제대로 그 올림픽 메달 못 땄습니다만은 손흥민 선수는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월드스타입니다. 그럼요. 예. 국제축구연맹이 올림픽 그 월드컵 대회보다 지켜봐야 할 선수로 그 손흥민 선수인데 내일 새벽 4시 반에 토트넘에 있지 않습니까? 예. 내일 4시 반에 그 버니와의 경기가 있어요. 버니와의 경기는 2019년 정확히 12월 8일 예. 그 이 손흥민 선수가 그 71.4m를 13초에 7명의 선수 제치고 골을 넣었어요. 예. 그때 5대 0으로 토트넘이 이길 때 한 골에 한 개 도움인데 그것이 바로 2020년 푸스카스상이라는 것은 FIFA가 그 해에 최고의 활약했던 선수에게 주는 것이 푸스카스상인데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봐요. 그때 경제 효과가요. 예. 2조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2조 원. 내일 새벽 4시 반에 그 지금 9골에 도움 5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 4시 반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버니와의 경기에 골을 넣을 것이냐. 예. 이런 점에서 최대로.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는 7월에 그 이 토트넘에서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어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례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 강원도 특히 춘천에 나온 손흥민 선수 월드스타 아니겠습니까? 참 자랑스럽죠. 예. 일주일에 연봉을 3억 2천만 원 받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 역사 속으로 남게 될 베이징 동계올림픽. 올림픽이 남긴 의미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리 말씀으로 좀 짧게 듣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역시 우리가 쇼트트랙에서 이번에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따내지 예. 않았습니까? 우리가 19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33개, 금메달로만 33개 가운데 쇼트트랙이 26개예요. 역시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고요. 91개국 가운데 우리가 14위인데요. 예. 91개국 가운데 메달을 딴 국가는 29개국 빼게 되잖아요. 금메달은 23개인데 네. 역시 우리나라는 저력 있는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많은 논란 속에 참 눈물이 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면서 지켜봤던 동계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끝까지 예.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스포츠를 향한 화합, 이 올림픽 정신만큼은 그럼요.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철 스포츠 전문 대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월 23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